네, 안녕하세요. 우크라에 대한 특급 정보, 또한 한국의 안보실 김성한 실장, 또 이문희 안보 비서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민감 이야기, 또 독일 메르켈 총리, 또 이스라엘 내정, 이런 것에 대한 아주 민감한 정보가 와우 마오, 모택동 만세쯤 되죠. 사실 와우는 게임 이름이고요. 거기에 올라가서 야, 이건 무슨 중국 공작이냐,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는데, 뭐, 까고 나니까 21살짜리, 그러니까 향토 방위군입니다. 예, 내셔널 가드. 향토 방위 공군, 에어 내셔널 가드가 그런 짓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미국에 대해서 약간 쓴소리 좀 하고자 합니다. 저는 뭐 잘못 생각할지 몰라도 동맹이라도 도청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맹도 도청하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순진하거나 혹은 반미 선동질을 하는 중이죠. 동맹을 도청할 수 있죠. 특히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동맹이 무슨 입장을 가지고 있나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동맹을 도청했을 때는 굉장히 그게 이제 중요한 정보가 되는데, 이런 정보가 왜 매사추세츠 향토방위군, 국가방위군, 향토방위군이 일종의 예비군 개념이거든요. 유급 예비군입니다. 리저브 포스라 그래요, 저걸. 일종의. 향토방위군 매사추세츠 지방본부에 뿌려졌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이 향토방위군, 뭐 좋게 말해서 국가방위군의 지방본부는 미국의 경우에 이제 50개 주, 플러스 괌, 플러스 그 카리브해에 있는 데 있죠. 버진 아일랜드, 플러스 푸에르토리코, 플러스 워싱턴 DC. 그래서 4개가 더해져서 54개입니다. 그러면은 매사추세츠에 뿌려졌다는 얘기는 나머지 쉬운 3개에도 뿌려졌을 거다. 거기다가 이제 이 향토 방위군은 그 공군과 육군이 다르게 돌아가거든요. 향토방위 공군, 향토방위 육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108개가 뿌려졌다. 뭐 108번인가? 108개가 뿌려졌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게 보안의 보자도 모르는 정말 미련하고 굉장히 교만한 짓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안은 알 사람은 반드시 알려주고 몰라도 될 사람은 반드시 모르게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독일, 이스라엘 주요 인사들의 동태를 미국의 동네 예비군, 동네 방위군까지 다 알아야 되냐. 굉장히 미련하고 교만한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걸 계기로 미국의 정보 보안 체계가 싹 뜯어 고쳐지기를 정말 악망합니다. Spying on allies is okay, but the way they handle it really sucks. 그렇게 되죠. 영어도 제가 같이 달았습니다. 왜 그러냐. 혹시 뭐 이런 얘기 하더라라고 좀 미국에서도 좀 회자가 되기를 바라서 다시 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저것도 풀어놓을까 그럽니다. 번역으로 자막도 올리려고 그럽니다. 이제, 참 이렇게 생긴 친구죠.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좀 관종이죠. 좀 관심 받고 싶어서. 처음에는 문서를 사진 찍지 않고, 그냥 뉴스만 가지고 떠버렸다 그래요. 온라인에서. 그래서 잘 안 먹어주니까, 그래, 내가 문서를 보여주마. 그래서 문서를 가지고 나와서 사진을 찍어서 올렸다고 합니다. 진짜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게 일종의 예비군이거든요. 향토방위군 혹은 국가방위군인데 향토방위 공군, 전국에 지역본부가 54개가 있는데 54개 다 갔을 거라고요. 그러면 저 21살짜리들이 54군데서 저 짓이 다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거 공군뿐이에요. 육군도 있죠. 그럼 108군데가 갔다는 소리죠. 네, 좀 그렇죠. 기분이 매우 안 좋죠. 네, 기분이 매우 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민감한 정보를 다룬다. 굉장히 교만하고 미련하다. 그러니까 미국의 향토방위군은 대한민국 안보실의 안보실장이 어떤 냄새로 방귀를 뀌나까지 알 자격이 있고 알아야 한다. 뭐 이런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라고요. 향토방위군이 이걸 왜 알아? 국무부나 좀 알고 끝내면 되죠. 국방부 핵심하고, 네, 백악관하고. 예,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인데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날석에 지금 오늘 비판하는 이유는 저는 미국의 역할과 리더십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크라 전쟁에서 미국이 발을 빼면 우크라는 이기지 못합니다. 그냥 주저앉는 겁니다. 서유럽은 허방다리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랑 접경한 나라들은 속이 좀 타죠. 핀란드라든지 노르웨이라든지 에스토니아 3국, 폴란드 이런 데들은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 중이고 이런 데는 속이 타는데 또 그 이선인 바로 이선 루마니아는 접경은 아닌데 접경보다도 위험해요. 왜냐하면 루마니아인들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몰도바의 그 반란 집단이 있잖아요. 스스로 국가를 참칭하는 트리니스트리아라는 그 조그만 땅이 있죠. 거기에 러시아군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가 만약에 이번에 그 원래 남부 쪽을 다 장악하려고 그랬잖아요. 헤르손까지 남부 다 장악하고 키우 겁박하면서 그 다음에는 트리니스트리아가 바로 그럼 접경이 되거든요. 그러면 러시아군이 트리니스트리아까지 힘을 합쳐가지고 오데사 함락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트리니스트리아까지 힘을 합쳐서 그다음에 몰도바로 치고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루마니아가 러시아랑 접경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화급한 겁니다. 또 체코나 슬로바키아도 마음이 화급한 이유가 폴란드가 일선 국가인데 폴란드 바로 뒤에 있으니까. 그리고 슬로바키아는 아마도 우크라이나랑도 좀 접경을 하지 않나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일선에 있는 나라들은 속이 다른데 속이 달죠. 네. 프랑스와 독일이 힘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제 EU의 이제 그 EU의 유럽의 3대장은 결국 영국, 프랑스, 독일이죠. 근데 힘을 써야 되는데 이 프랑스, 독일 둘 다 정신머리가 안드로메다에 가 있죠. 그래서 유럽이 허방다리입니다. 허방다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나 그 힘이 못 미치는 데는 마음이 달아 있고 규모와 힘을 갖고 있는 프랑스나 독일은 마음이 안드로메다에 가 있고 그게 지금 유럽의 문제죠. 예. 다시 한번 잠깐 짚어보면 독일이 사실 이 전쟁 불러들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러시아 에너지에 몰빵을 했죠, 독일이. 자기 나라가 이제 쓰는 에너지를 러시아에 의존시킨 건 말할 것도 없고, 유럽 에너지의 한 40~50%를 러시아 에너지에 몰빵시킨 게 바로, 네, 이 독일입니다. 네, 슈레더하고 메르켈의 작품이죠. 2008년 조지아 침공 때도 독일은 아무 실효적인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에너지를 몰빵시키려면 좀 위험한 짓 하면은 바로 멱살 잡고 덤볐어야죠. 야, 내가 지금 너 에너지를 유럽에 전체 팔아주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리점에서 물건 파는데 만약에 공장에서 불량품 나오면 공장 가서 악다구니 쓰고 따지잖아. 내가 지금 네 에너지를 우리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에 팔아주려고 그러는데 너 지금 조지아 같은 거 침공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물건을 파냐? 그런 짓을 안 했어요. 2014년 우크라 침공 때도 그런 짓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 침공 이후에 오히려 노르트 스트림을 하나 더 깔았죠. 2번 노선을 깔았죠. 전쟁 터지고 나서도 뺀질뺀질했죠. 그러다가 요즘에야 탱크 지원에 찬성을 하고 요즘에야 조금 정신 차리는 그러한 수순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참 구역질이 납니다. 프랑스는 구역질이 납니다. 이번에 중국 방문해서 시진핑 앞에 납작 엎드렸죠. 프랑스가 미국 따까리냐. 유럽은 미국에 대해 전략적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해도 유럽은 쉽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 제가 굉장히 열받는 게 북의 핵과 미사일은 중국 거거든요. 중국이 밀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군사논평하는 사람들 중에 중국 비판 안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경계하십시오. 또한 북의 핵과 미사일이 앞으로 중국 거다라는 얘기가 앞으로 많이 나와야 됩니다.
아니 중국이 그거 관리할 책임이 있다. 백악관에서 계속해서 지금 얼마 전에 또 그 얘기했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 얘기했어요. 중국이 관리할 책임이 있다. 그 얘기 뭐예요? 이거 너희 거잖아. 중국 거잖아 임마. 그 소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중국이 시켜가지고 저 무참한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니들 문제 아니라고? 그러니까 구역질이 나죠. 북이 핵을 까든 미사일을 까든 그거 유럽 문제 아니다. 이거랑 똑같은 소리잖아요. 그리고 유럽은 미국에 대해 전략적 독립성을 가져야 된다. 지금 무슨 사춘기 합니까? 전략적 독립성 좋죠. 말은 좋죠. 그런데 무엇을 위한 독립성이냐고. 니체가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무엇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진 것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 내가 무엇을 위해 자유스러워진지 네 눈깔 똑바로 뜨고 말해봐. 니체 말이에요. 똑같죠? 나는 마크롱, 내가 무엇으로부터 미국으로부터 독립적이 된 거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 프랑스가, 그 잘나빠진 프랑스가 무엇을 위해 미국으로부터 독립적이 됐는지 네 눈깔 똑바로 뜨고 말해봐. 무엇으로부터 독립됐는지는 관심이 없다니까. 잘나빠진 프랑스가 무엇으로부터 독립됐는지는 관심이 없어. 독립적인지는 관심이 없어요. 잘나빠진 프랑스, 잘나빠진 유럽의 전략이 무엇으로부터, 미국으로부터 독립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유럽과 프랑스의 전략이 무엇을 위해 독립성을 갖추고자 하는지 니는 똑바로 뜨고 말해봐라 이거야. 참. 중국이 어디서 무기를 수입할까요? 많이? 1위는 러시아고요. 프랑스가 무려 2위입니다. 러시아 다음입니다. 마크롱을 잡아다가 북한 미사일 옆에다가 쇠사슬로 묶어서 딱 해놓고 싶군요. 네, 정말로. 네. 제2차 대전 때 연합군 편에서 싸운 프랑스인보다 나치 편에서 싸운 프랑스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망명정부만 없었다면 프랑스 거의 참 나치급이죠. 예, 새끼 나치급입니다. 구역질 나는 케이스죠. 자, 이 와중에 러시아는 지금 사고를 계속해서 엄청 심각하게 치고 있죠. 포로로 잡은 우크라 병사를 목을 잘라서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자랑스럽게 소셜미디어에 올렸는데 와그너 그룹인 것 같다라는 얘기가 돌아요. 예. 이쯤 되면 이제 핵탄두 6,000개로 무장한 ISIS가 되죠. 네, 5,900 몇 개예요. 러시아의 핵탄두가 미국과의 조약에 의해서. 이런 짓을 하게 되면 러시아가 크리미아까지 개워내고 주저앉는다. 그러니까 거의 확정됐다라고 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군사지정학은 비정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거예요. 네, 군사지정학은 비정하죠. 미국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는 뭐냐? 전쟁을 질질 끌면서 러시아가 골병이 들어서 완전히 마탱이가 가는 게 그게 미국 목표입니다. 가장 좋은 케이스입니다. 질질 끌려면 한편으로는 강도를 조절해야죠. 강도 조절은 명분이 다요. 러시아가 핵을 갖고 있으니까 강도 조절해야 돼요. 그런데 강도 조절을 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질질 끄는 건 아니거든요. 강도 조절하고 타협할 수 있잖아요. 땅 좀 떼주고. 그거 러시아랑 전쟁 되겠어요? 타협해야지. 가능하죠. 그러니까 땅을 떼주고 타협을 안 해야 된다고. 질질 끌으려면. 한편으로는 강도가 조절돼야 되고 한편으로는 안 끝내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들이 과연 이제 혹은 사람들이 피로감이 오잖아요. 인정하겠냐 이거지. 그런데 러시아가 포로 목 잘라 죽이고 아이들 지금 점령 지역에서 애들 한 5만 명, 10만 명을 빼내갖고 러시아로 데리고 가가지고 입양 준비시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세뇌시키고 러시아 말하게 하고 러시아 노래 부르게 하고. 그 제노사이드거든요. 그 나라, 다른 나라의 민족의 정체성과 국민됨을 다 표백시키는 거니까. 또 강간하고 고문하고 점령지에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문명 대 반문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civilization vs anti-civilization. 이 전쟁이 그냥 전쟁이 아니라 문명 대 반문명의 전쟁이다. 그럼 이제 그 미국 국내든 유럽 사람들이든 세계 여론이든 야, 저 상태에서 어떻게 그냥 주저앉을 수 없잖아. 적당히 타협할 수 없잖아. 끝까지 해봐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아니 핵 6,000개로 무장한 ISIS인데 뭐 핵폭탄 잘 못 가는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이번에 군기 잡아서 버릇 좀 들리지.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매를 버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한국도 이제 인정사정 볼 거 없습니다. 뭐 오죽하면은 터키가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찬성했겠습니까? 러시아가 사실상 패배로 가고 있다라고 터키가 보는 거예요. 그 속썩이는 터키가. 그리고 이제 오늘은 수단이 이제 그 쿠데타 군부 통치 체제인데 군부가 친러예요. 그리고 가서 작업하고 있는 게 와그너고요. 아마 수단의 금괴를 군부랑 짜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터진 이후에 약 10에서 15톤을 바깥으로 빼돌렸다고 지금 추정됩니다. 부패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친러 군부는 왜 러시아의 지원을 필요로 하냐? 수단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흐름이 강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병풍으로 두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군부의 썩어빠진 생각과 러시아의 그런 깡패 근성이 결합을 해서 지금 수단을 펼쳐왔는데 앞으로 뭐 표면적으로도 뭐 민정이양 비슷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림을 어떻게 그릴 거냐를 둘러싸고 군부 내에서 싸움이 붙은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막강한 민병대와 정규군 사이에 싸움이 붙었습니다. 지금 다 그놈이에요. 둘 다 악마 같은 놈들이에요. 민병대든 정규군이든 같은 권력층이라고요. 지금. 근데 그 안에서 지금 내전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3파전 됐다는 얘기죠. 친러 정규군, 친러 민병대, 민주주의 세력. 이제 3파전이에요. 전체 정치 지형은. 이거 뭐예요? 친러 진영이 군기가 안 잡힌다는 거 아니에요? 러시아 죽었다 이거지. 끝나간다 이거지. 오케이. 뭐 저기 큰아저씨가 지금 돌아가실 지경에 갔으니까 이참에 우리 파벌이 권력 잡아야지. 이러고서 싸움 붙는 거예요. 얼마 전에 조지아에서 반러 시위 있어가지고 입법이 철회됐잖아요. 조지아 그 러시아 쪽으로 해서 그 괴뢰 정권이 철권 통치하고 있는 데거든요. 근데 입법 철회까지 간 거예요. 중앙아시아가 러시아 말 안 듣잖아. 한편으로는 중국하고 쎄쎄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방 쪽 바라보면서 윙크하고. 지금 제일 충성스러운 건 헝가리의 빅토르 오반인데요. 아마 다른 약점이 많거나 갈 때까지 가 있어서 그럴 겁니다. 거기는. 그러고 나서는 뭐 전혀. 이건 판세가 이렇게 잡힌 거예요. 따라서 한국도 이제는 인정사정 볼 것 없습니다. 예, 김정일이가 뭐 매일 하루 종일 미사일 쏘는 판에 이보다 더 나빠질 것도 없죠. 거기다 미사일 쏘면 항모도 오고 B-52도 날아옵니다. 그러니까 확장 억지력. 다시 말해서 북이 핵을 까거나 핵을 깔 기미가 있으면 미국이 먼저 깐다. 그게 확장 억지력이죠. 동맹을 위해서 핵을 사용하는 것. 확장 억지력이 확실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도 저거 러시아 이번에 무릎 꿇는다. 아주 그냥 개구력 당한다라고 이제 배팅할 때가 된 겁니다. 물론 우크라이나의 직접적인 무기 지원은 안 좋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맺힌 거 많아요. 전쟁한 다음에야 북한과 단교한 나라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한 다음에야 북한과 단교한 나라예요. 중국이 수입하는 무기 및 무기 부품 수입선 중에 3대 수입선 중에 하나 들어가요. 우크라이나 갈 길 많아요. 우리가 언제 봤다고 우크라이나를 지금 전쟁 물자 지원해? 제가 여러 번 말하잖아요. 이거 군기 잡아야 돼요. 따라서 폴란드에 주고 유럽에 주고 미국에 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여러 가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검증해 가면서 작업을 해요. 아니 뭐 솔직히 냉정하게 말할까요? 우리 6.25 때 죽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6.25 때 인구의 10%가 사상자란 말이에요. 민간인까지.
그리고 우크라이나로 치면 300만에서 400만이 사상자가 나야 되는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그때 뭐 거기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군기 좀 더 잡아야 돼요. 따라서 우크라이나 직접적 무기 지원은 저는 그전에도 반대했고 지금도 반대합니다. 군기 잡아야 돼요. 그래서 유럽에 무기 판매하고 폴란드에 판매하고 미국에 판매하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서 지원하든 말든 그 우회 지원이죠. 이제 그거를 이제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무제한으로 미국, 유럽, 폴란드에 팔겠습니다라고 사실상 말이 나와야 될 때가 됐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